다시 있는 고사성어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면초가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잘 알죠?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택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몰랐던 걸 한번 이 글자를 보고 깨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면초가,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소리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이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왜 내가 고립된 것을 느끼느냐. 초나라는 항우나라의 노래인데 항우가 이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듣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었던 고사. 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는데 건곤일척이라는 것이 있었죠. 정말 이 천지를 두고 한판 겨루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과 연결된 그런 얘기가 되겠죠. 홍구라는 곳에서 이렇게 두 나라가 휴전을 했는데 결국 한나라에서는 이 휴전을 깨고 초나라를 이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죠. 싸웠는데 결국은 항우가 몰려서 마지막까지 가서 포위가 돼서 항우가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그린 것이 사면초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다. 적으로 둘러싸였어요. 그런데 항우는 초나라 왕이에요. 초나라 왕인데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적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옛날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사면초가 했는데 내가 초나라인데 왜 우리나라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절망감을 느꼈을까? 네, 물론 이제 눈치를 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구조다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이루는 말이다. 네. 사면이 다 둘러싸여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마천에서는 사기에 항우 봉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글자를 보면 사는 이제 넉사죠. 네 개다. 면은 얼굴을 얘기합니다. 얼굴의 모양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가운데 뭐가 있죠? 눈이 있죠. 눈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눈을 중심으로 해서 얼굴을 그린 것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이다. 어떤 한 면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얼굴을 맞대는 상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그래서 면담을 한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면담이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화상으로도 하는 것을 면담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면이다. 똑바른 면이다. 서면이다. 어떤 글을 쓰는데 그 종이의 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초는 이렇게 초나라, 나라 이름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발소자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으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무가 이렇게 쭉 곱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발소다. 이것이 발음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 이름이다. 그리고 회초리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초달한다. 요즘은 잘 안 쓰죠.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초달, 그리고 부모님한테 초달 받는다. 회초리로 맞는 것을 이제 초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는 회초리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떨기나무,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촘촘하게 피는 것을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한 떨기, 두 떨기 할 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피는 것을 이제 떨기나무를 한다. 그리고 가시나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뜻하다는 뜻, 조금 뜬금없는 그런 뜻이지만 그런 글자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청초하다, 어떤 여인이 청초하다, 깨끗하고 산뜻하다. 남자 보고는 청초하다 얘기 잘 안 하죠. 네. 고초, 괴롭다, 쓰다 그런 뜻이죠. 초는 이렇게 가시나무니까 뭔가 어려움 그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초를 겪는다 할 때. 가는 이제 노래죠. 이렇게 하나만 써도 이렇게 가가 되죠. 간데 입에서 뭔가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나온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가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으면 성을 나타내는 가입니다. 김가, 이가, 박가 할 때. 예. 그리고 이 말소리가 나오는데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크게. 어디서 나오느냐? 목에서 나온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인 이렇게 하품흠을 해서 노래다. 이렇게 되겠죠. 많이 쓰죠. 가곡, 가요, 목가적이다,
시가, 성가, 구가도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보면 초나라가 있고 파란 것은 초나라고 빨간 것은 한나라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장기를 둘 때도 보면 빨간 것은 한나라고 파란색의 장기알은 그 초나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초나라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안에 포위가 됐고 그 주위를 한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초나라 병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나라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 있는 초나라는 병사들은 이미 다 잡혔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항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초나라 병사들한테 다 잡혀 있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 가운데 있는 항우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병사들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병사들이 사실은 몇십만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에는 마지막에는 몇백 명 남았고 가장 마지막에는 몇십 명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면초가라는 것은 이렇게 포위가 돼가 있는데 갑자기 양사방에서 자기 나라 고향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초나라의 노래가 사면초가라고 했죠.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내 고향 노래가 들리므로 정말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포위당한 항우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정말 기운이 빠지겠죠. 고향에 가고 싶죠. 전쟁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나와서 계속 집에도 못 갔는데 그리고 이제 곧 몰려있다. 그런데 고향 노래소리가 들린다. 정말 그때 심정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한나라에서 심리전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 노래로 막 크게 부르면 오히려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고향 노래가 들리므로 고향 노래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 군사들이 다 포로로 잡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항우의 자기 나라의 노래를 듣고 더욱 절망하게 된다. 그것이 사면초가다. 정말 이제 어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건곤일척이라는 곳에서 홍구에서 이렇게 휴전을 하다가 휴전이 깨지고 초나라가 계속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추격을 하는데 그때는 한나라와 또 한나라를 따르는 제후국이 같이 옵니다. 같이 해서 초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중심이 된 사람이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공격을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상당히 쫓겨서 해하라는 곳까지 내려왔어요. 해하. 그래서 고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고립이 돼서 나온 것이 이제 사면초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 해하에서 항우가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절명시가 되겠죠. 그래서 해하에서 부른 노래가 해하가입니다. 많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항우가 부른 해하가 글자가 어려운 게 몇 자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일시정지를 누리시고 한번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보면 해라는 글자가 이렇게 4개, 5개 나옵니다. 어조사입니다. 어떤 문장 가운데 쓰여서 잠시 성조를 고르거나 또는 감탄사로 쓰이거나 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새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역발산해 기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힘은 산을 뽑아들 정도의 힘이다. 그리고 그 기세는 세상을 다 덮을 정도다. 그런데 시국이 불리하다. 이롭지 않다. 때가 이롭지 않다. 그래서 추불서다. 추라는 것은 말 이름이에요. 항우가 타던 말의 이름입니다. 아주 굉장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 추자입니다. 발음은 이 추자고 말인데 말의 이름이 세 추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추마라고 합니다. 오추마. 아마 검은색에 흰틀이 박혀있는 그런 것을 오추마라고 하는데 이 말이 나아가지 않는다. 서는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이 죽으면 서거라고 하죠. 이때 서자입니다. 서거 해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가지 않는다. 자, 말이 가지 않으므로 추가 불서다. 추불서해 가나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우해 나 약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는 이렇게 항우의 어떤 애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미인이라고도 하고 우희라고도 하는데 우야 우야 이제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약이라는 것은 너라는 뜻을 씁니다. 약이 같을 약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미인도 사실은 또 답시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 해하가를 부르고 이 우미인 우라는 것이 우희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답사를 하는데 그리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우미인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다가 항우도 이렇게 죽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와 이제 항우가 헤어지게 되죠. 죽음으로 이제 이승을 떠난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그린 것이 패왕별이라는 것이죠. 패왕이라는 것은 항우를 얘기합니다. 패자는 패자를 얘기합니다. 최종 우승자. 한창 잘 나갈 때 이 항우를 보고 패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패왕과 우희가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생에서 이별. 그것을 그린 것이 중국 경극의 패왕별이가 있죠. 영화로도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도 본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장소가 이제 오강입니다. 오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면 이제 살아날 수는 있어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강동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항우가 최초의 병사를 일으켜서 거병을 한 것이 이 오강 건너편의 강동 지역인데, 거기에서 8,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물론 이제 다른 병사도 있었겠죠. 그 강동 자제들 8,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강을 지키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룻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여기를 건너면 한나라는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너가셔서 다시 강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작은 곳이 아닙니다. 다시 군사를 일으킬 만합니다. 권토중매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만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어떠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항우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츠만은 이제 오강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싸우다가 또 자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오추마가 되겠고 이때 강을 건너서 살아서 다시 군사를 일으키라 했지만은 항우는 내가 강동의 백성들에게 얼굴이 서지 않는다. 면목이 없다. 라는 그런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이제 면목이 없다. 이제 나는 여기서 운이 다해서 이렇게 끝을 내겠다 하는 막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우미인과 이제 죽음으로써 서로 헤어지죠. 그래서 우미인이 죽은 곳에 이렇게 이제 꽃이 났다. 그것이 우미인초. 지금도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미인초가 있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그린 것이 이제 패왕별희다. 이별한다. 패왕과 우희가 이별하는 것을 그린 것이죠. 네. 자, 막 용맹한 이렇게 영웅이 한 시대의 영웅이었지만은 결국은 때가 되면 어떻게 결말이 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면초가는 자기가 자기 나라의 노래 소리를 듣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초가가 들림으로 이 초라는 것이 적군의 노래 소리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항우가 초나라다. 또 초가에는 이 초나라 노래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면초가는 막 저거로 둘러싸였다. 그러면 이게 적군의 노래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자기 나라의 노래예요. 더욱 절망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앞으로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실 때 우리나라의 노래야. 내 편이야. 그런데 내 편이다. 포로가 되고 항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게 없어. 더욱 절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면초가. 자, 지금까지 이제 7개를 배웠습니다. 그 앞에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펜으로 한번 깨끗이 한번 정서를 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